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12강 그 지장간은 왜 중요한가에 대한 강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제가 이제 예시 사주를 또 하나 가져왔고요. 이렇게 설명 그냥 하는 것보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사주를 풀어보는 게 훨씬 더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 천간과 지지 그리고 이제 지장간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에게 이 근의 개념, 바로 뿌리의 개념이죠. 이 뿌리라는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지에서 어떤 오행이 투출이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한 관법을 잘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운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간단히 뿌리와 근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장간은 바로 천간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에 어떤 글자가 투관되었는지, 이 투관은 지지에 있는 글자가 천간에 나타나는 것을 투관이라고 합니다. 투관. 이 천간에 투관된 글자가 지지에 근이 있는가 아니면 근이 없는가,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거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제가 소위 사주 상담할 때 이혼 상담, 그 다음에 성격 상담 뭐 등등 모든 게 다 바로 천간과 지지 그리고 지장간의 그런 힘의 균형이라고 그러죠. 힘의 균형에 의해서요, 이게 다 결정됩니다. 그래서 지장간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장간은 이제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 또 어느 분의 사주를 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사주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수와 진토와 자수의 조합, 이렇게 지지가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지지로 보게 되면 이제 이 뭐랄까요, 일단 한자를 좀 바꿔놓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헷갈려 하시니까 이럴 경우에 바로 천간에 이런 형태죠. 자, 이런 형태에서 천간에요, 이제 기본 개념을 좀 하는 겁니다. 이게 무토가 떠 있다고 보세요. 그리고 뭐 여기는 상관없고 여기는 또 병진이 오겠네. 무토로 써버리면 제가 지금 어떤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지에 있는 이 지장간은요, 천간과 암합이 되는지 이거 기본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부부 상담할 때 많이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이게 만약에 남자의 사주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무토는요, 자 중에는 임계가 같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진토 속에는 을계, 무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자수에는 바로 임수와 계수가 있죠. 이럴 경우에 천간의 무토가 지지에 있는 글자와 합을 했는가,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요, 합은 뭐냐면은 기본 공식입니다. 합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 만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러면 생산이 나타나고요. 뭔가 탄생하는 생명이 전부 음양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남자는요, 이 천간에 지금 재성, 이 개수가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지지에 있는 이 자수, 차중개수, 진중개수, 차중개수, 이게 전부 합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럴 경우가, 이런 남자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다정합니다. 그래서 해야 되니까 사람이 다정해요. 그래서 이 무토가 자수와 지금 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이 자수나 진토나 자수나 일간만 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합을 해요.
합을 하고 있죠. 청간과 지지의 합. 이렇게 합을 하고 있다는 게 바로 사주에서 보여야 됩니다. 이런 운동이 되게 중요해요. 이런 개념들. 그리고 과연 천간에 떠 있는 이 무토가 지지에 근이 있는가? 진토가 있으니까 근은 있죠. 여무토도 근은 있으나 자진합이 되니까요. 거의 수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진합수, 수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재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볼 때는 첫 번째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천간으로는 병화니까 인성이 떠 있거든요. 이게 편인입니다. 인성이 떠 있지만 지지로는 바로 재성 합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성격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지에 있는 글자가 천간에 투출이 되어 있는지 여부,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천간에 투출이 되어 있는가, 이게 상당히 사주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장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냥 달달달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를 들면 자진이죠. 이 자수와 진토가 합을 하게 되면 글자가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무게합이 있죠. 지지에서는 무게합이 있구나. 이런 공식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축과 인이 같이 있다. 이렇게 되면 축토 속에는 이걸 한번 써보고 할까요? 아까 했는데 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자진합되면 무게합도 같이 있구나. 이걸 바로 아셔야 돼요. 축인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될까요? 축토에는 개신기가 있죠. 그리고 인 속에는 이 축은요 개신기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인 중에는 무병갑이 숨어 있습니다. 개신기와 무병갑.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갑기암합하죠. 이 속에서 갑목과 기토가 합을 하는 겁니다. 그럼 또 뭐가 합을 하나요? 바로 또 무기합도 같이 들어가요. 인중무토와 축중개수가 또 합을 합니다. 합이 많죠? 예, 이게 1차적인 기본 어떤 공부법이에요. 이것들을 전부 머릿속에서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이런 게 있죠. 만약에 묘신이다. 이렇게 되면 묘목 중에는 그냥 한자로 안 바꾸고 하겠습니다. 묘목 중에는요, 가불이 숨어 있어요. 가불이. 이렇게 묘라고 하는 토끼 글자 속에는 갑목과 을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신중에는요, 신중에는 가불이 숨어 있고, 묘에는, 신중에는 무토, 경금, 인수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암합되는 것은 을경합밖에 없어요. 이제 이거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토는 했으니까요. 사화라고 볼까요? 사화와 유금이다. 이렇게 되면 또 뭐가 암합하나요? 지장간에서? 지장간에서 암합하는 글자를 바로바로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사중에는 무토, 병화, 갑목이, 무병경이 있죠? 무병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 속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암합된다? 병신합이 있습니다. 이 사유 속에는 병신합이 암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장간의 암합이죠. 이거 많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지장간의 암합이라고 제목을 붙일게요. 이렇게 알고 있어야만이 나중에 여러분이 통변하실 때 특히 육친 통변할 때 이게 아주 요긴하게 쓰입니다. 제가 잘 쓰는 관법이에요. 그래서 뭐 지장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동으로 서서히 외워지긴 하지만 그 정도 숙련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거 머릿속에서 돌고 돌아야 됩니다. 오 중에는 병기정이 있구나. 병기정이 있죠. 그냥 나와야죠. 미토 속에는 정을기구나. 그래서 뭐가 암합을 한다? 뭐가 암합을 하죠? 오미는 합되어 있는 게 없네요. 제가 보니까. 이건 오미는 그냥 오미 합파 6합입니다. 6합. 6합으로서
그냥 오화와 미토는 지장간에 암합은 없고요. 오미 육합 그리고 방합, 방합하는데 사가 빠져 있죠. 그래도 그냥 방합이라고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형상을 그릴 때는 열기가 많은 땅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열기가 많은 땅, 수분이 없는 땅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오미는. 그리고 이제 미신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되겠죠. 미신은 을경합이 있겠죠, 당연히. 미중에 정을기가 있고, 그리고 신중에는 바로 무토, 경금, 임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좀 잘 보이겠죠? 미신이니까 을경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에 대한 나중에 이제 상리학적 관법을 또 배우실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모든 지장간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술토와 해수를 볼까요? 술의 천문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술 중에는 신정무가 있죠. 그리고 해 중에는 무가빔이 있습니다. 신정무와 무가빔의 조합.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정임암합이 있죠. 정임합. 이 지장간 암합입니다. 이 지장간의 암합도 아주 요긴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쭉쭉 나오겠죠. 제가 공부법은 알려드렸으니까요. 이게 이제 이렇게 암합 같은 걸 공부해 보시면은 토와 그 다음 오행은 반드시 암암합니다. 예,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게 되는데 이거를 하나 더 하고 하겠습니다. 예. 지장간의 암합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봄을 상징하는 글자가 임묘진인데요. 이게 동방목국이라고 그러죠.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는데 여름은 당연히 사움이고요. 사움이. 가을은 신유술입니다. 겨울은 바로 해자축이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요. 정리해 놓고 자, 이럴 경우에 봄의 끝자락인 진토와 여름의 시작인 사화, 진사를 한번 넣어보세요. 이렇게 놓으면요. 반드시 암합이 있습니다. 무슨 암합이 보이신가요? 이게 을경암합이 있어요.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연구해보세요. 만약에 미신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임암합이 있죠. 정임합이 있어요. 토와 그 다음 계절의 첫머리, 토와 그 다음 계절의 첫머리. 술과 해는 역시 아까도 정임암합이 또 있네요. 여기도 을경합도 같이 있네요. 여기는 미신이니까 을경합. 술에 그리고 축인이죠. 축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계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계합도 있네요. 이렇게 이런 어떤 법칙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세요. 이런 지장간 암암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쓰면서 뭔가 연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연구를 하시면서 기본이죠. 이제 두 개의 글자가 어떤 있을 경우에 그 글자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해석을 해야 돼요. 물론 이게 이제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해야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공부가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냐면요. 가장 기본 개념이에요. 진토는 땅이죠. 근데 이 흙 속에 물이 있어요. 흙 속에 물이 있구나. 그래서 물이 있는 땅인데 진토와 사화가 합을 하게 되면 진토 글자와 사화 글자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요. 바로 땅에 사화 중에 경금인 돌이 들어온 겁니다. 돌이 들어왔다라고 보세요. 이거 뭐 돌멩이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돌을 또 치는 글자가 있어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 지장간 좀 지나서 이런 학습법을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개념을 잡고 있어야 돼. 예를 들면 미신이면 뭔가요? 미신이면 미토와 신중의 금, 경금이 땅에 있구나.
그리고 이 미신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어떤 완성의 글자를 나타내는구나. 그래서 미신이 있게 되면요. 이거 괜찮아요. 이게 재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 그런 식인데 어쨌거나 지장간에 있는 글자는 천간에 투출된 오행의 뿌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옆에 무슨 글자가 있는지 하는 해석을 기본적으로 항상 염두에 두고 지장간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사주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그 자평진전이라고 하는 그런 처음에 제가 사주 공부했을 때 그 격국이죠. 자평진전 봤을 때 나와 있는 예제사주인데요. 이게 보세요. 그때 이분의 저자가 어떻게 답을 내렸냐면요. 이 부분을 병인대운이 되어서 병인대운 보세요. 그러면 병화가 일지에서 투출됐죠. 일지 인중 병화가 투출이 됐고 사중의 병화가 투출이 됐다고 보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부동산 분양 사업을 했는데 병인대운 병술년 예 망했다 이거죠. 망했다라고 풀이를 했어요. 풀이를 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풀질 않아요. 일지에서 병화가 투출이 되어서 병술년이 되니까 예, 인술 인목과 술토가 삼합을 하죠. 그래서 인술 삼합에 의해서 나무가 뭐 이렇게 불에 탔다. 이제 뭐 그런 식의 해석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책을 보시면 그 설명이 다 저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해석 자체가 상당히 좀 해석 자체가 상당히 뭔가 비논리적이고 뭔가 안 맞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도 왜 병인대운에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잃었는가에 대한 해석을 그 책에서 나와 있었냐면은 그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병화가 떠서 이 개수가 돈으로 되어 있는데 병화와 개수가 병계충을 했다. 수국화로 뭐 물과 불이 이렇게 물과 불이 충돌을 일으켜서 재성인 물이 날아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일단 이거 뭐 인중에 병화가 투출된 건 다 알죠. 그런 거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 대운을 풀 때는요. 이 천간 구조를 빨리 보셔야 돼요. 가을에 무토 산에 경금, 신금, 어떤 뭐 우리가 이제 보석, 열매 이렇게 보는데요. 보석 열매가 개수, 물이 끼게 되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재성이지만은 이사주에서는 천간에 목이 없어요. 목이 없고 천간에서 식상 생재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랬을 경우에 운에서 오는 이 병화라는 거는요. 무조건 형상법으로 태양을 보세요. 태양은 날씨가 화창한 걸 얘기해요. 날씨가 화창하고 인생에서 어떤 빛이 나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냥 이렇게 보세요. 처음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병화가 떴잖아요. 태양이 떴는데 이 태양 글자를 방해하는 글자가 없으면요. 그 운은 무조건 좋은 운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태양이 떴는데 방해하는 글자가 있으면 그거는 흉운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게 제일 빨리 보입니다. 제가 지금 대운 푸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천간과 지지를요, 이 하나의 대자연의 풍광으로 보세요. 대자연의 풍경 이거죠. 이거를 이 백론이가 지금 가을 아닙니까? 가을에 무토, 산에 경신금, 열매, 구름 같은 게 지금 끼어 있죠. 열매, 구름에 개수, 바로 비가 내리는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병화가 떴죠. 태양이 뜨니까 날씨가 화창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약간은 뭔가 우중충한 날씨예요. 그리고 여자 사주인데 이게 지금 이게 좀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는데 딱 보면은 관성이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관성에 힘이 없어 이 사주가. 인목이 고립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주의 성향을 빨리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 바위, 비, 구름에 나무 한 그루가 외초롭게 사면초가 되어 있는데 운이 북쪽에서 동쪽으로 가는데 자 가불이라고 하는 나무 새싹이 났어요. 났죠. 그 다음에 태양이 떴어요. 태양이 떴는데 신금이 있으니까 합을 하잖아요. 합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무토산이라고 하는 존재는 태양을 못 보는 겁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태양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경금이 아니고 뭐 신금이나 개수가 아니었다면 태양을 봤겠죠. 그러면 날씨가 화창해지는 겁니다. 화창해지면서 운이 개운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사주를 푸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인목과 신금이구나, 인신충이구나, 갑경충대 있구나, 사유합이네, 금으로 바뀌었네. 그러면서 사화와 유금은 병신합돼 있구나. 그러면서 병화는 죽었구나. 인신충으로 병임충이구나. 병화와 임수가 깨졌구나. 이런 게 기본으로 머릿속에 딱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금은 유금의 뿌리를 지금 가지고 있구나. 경금도 역시 지지 신금에 의해서 뿌리를 가지고 있죠. 식상이 아주 강한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근데 문제는 무토가 힘이 이 사주는 약한 사주예요. 네. 인중에 무토가 있으나 약해요. 이 땅 자체가. 그래서 목이 자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봤는데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이 사주를 이렇게 보면서 그냥 바로 알아야 돼요. 이거 무경병, 경신금, 경금신금, 무토 병화 경금, 무토 간목 병화, 무토 병화 간목, 무토 임수 경금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기본으로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간에 투관된 신금이 지지에 뿌리가 있는가, 경금이 뿌리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에 중점을 둬서 학습을 하셔야 되고 스스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제가 일일이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초급반 이제 3개월자나 중급반으로 갔을 경우에 이 지지에 대한 변화하는 연습하는 법을 또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지장간에서 지장간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12강은 여기서 마치고요. 13강은 또 지장간을 가지고 한번 더 해볼까 아니면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쨌거나 13강 때 또 다른 사주 예제를 가지고 한번 이 지장간을 해석하는 법을 또 해보겠습니다.